이럴 줄 몰랐다. 70세, 인생이 폭발하다. 3장, 무대 위의 선택, 인정받는 순간이 만드는 파장. 전화가 울렸다. 그것도 아침 일찍.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공모전 사무실 번호였다. 손이 떨렸다.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 떨어지는 손.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나를 보고 물었다. 엄마, 노해요? 나는 답하지 못했다. 오직 박현숙입니다. 라는 말만 겨우 짜낼 수 있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현숙님, 축하합니다. 당신의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 내 몸이 완전히 멈추었다. 세상이 멈추었다. 아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대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건 내 한복이 다른 많은 작품들을 이겼다는 뜻일까? 내가 만든, 이 손으로 만든 옷이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보다 우월하다는 뜻일까? 심사위원장이 말했다. 당신의 한복에는 시간의 무게가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전통미와 현대미의 조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흐르고 있는 영혼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리고 흐르기 시작했다. 눈물이 20년을 억눌렀던, 5년을 참았던 모든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엌에 앉아 나는 한참 울었다. 아들이 내 옆에 왔다. 엄마, 뭐 하신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는 답했다. 엄마, 됐어. 내 한복이 우승했어. 아들의 얼굴이 변했다. 정말로? 어떻게? 지연이에게 전화를 했다. 손가락이 완전히 떨렸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소녀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진짜 축하드려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말에 내 눈물이 더 흘렀다.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느리는 어디선가 이 소식을 들었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사뭇 달랐다. 어머니, 정말 대상이셨대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이전의 무시와 냉담함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뭔가 낯선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미안함인지 존경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바뀌었다. 나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웃음만 지었다. 깊고도 진지한 웃음. 공모전 시상식은 석 달 뒤였다. 그 사이 나는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다. 집안의 분위기, 사람들의 나를 보는 눈빛. 손자가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가 한복 공모전 우승했대라고 자랑했다고 했다. 아들도 직장에서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았다. 지연이는 계속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 집 뭐 할 거예요? 시상식 날 나는 처음으로 지연이와 함께 고급 미용실에 들어갔다. 내 머리를 손질하고 메이크업을 받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아니, 같은 사람인데 뭔가 다르게 보였다. 자신감. 그것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가족들이 나를 보고 감탄했다. 어머니, 정말 예뻐요. 아들도 같은 말을 했다. 엄마, 진짜 멋있어요. 시상식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미디어, 심사위원들, 그리고 디자이너들. 모두가 나를 보고 놀랐을 것이다. 73세의 할머니가 대상을 받다니?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아, 이게 인정받는다는 거구나. 이게 존경받는다는 거구나. 이게 사랑받는다는 거구나. 무대 위에 올라갔다.
다리가 떨렸다. 안내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다. 수백 쌍의 눈이 나를 따라왔다. 마이크 앞에 섰다. 심사위원장 조정식 선생님이 나에게 상을 건넸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느꼈다. 이것의 무게, 이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꿨는지. 무대에서 내가 한 말은 간단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없었다.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의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인정된다는 것, 내 손이 만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무대 아래에서 지연이가 울고 있었다. 손녀의 눈물이 내 눈물과 만났다. 아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다. 며느리까지도. 마치 우리 가족 전체가 이 상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렇게 느꼈다. 이것은 내 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상이라고. 시상식이 끝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드셨어요? 50년 이상의 경력이 느껴진다고.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하나였다. 손? 이 손과 이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믿어줘서 가능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상장을 내 손으로 쥐고. 거울 속에 나는 아침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아니, 같은 존재인데 자신이 차 있었다. 내 얼굴의 주름도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다. 왜냐하면 그 주름이 내 성취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가 몰라줘서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누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중요한 건 지금이야.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아,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깨달음의 눈빛.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창문 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불빛 중에 하나라고 느껴진다. 내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73세? 이 나이가 내 인생의 시작이 될 줄 몰랐다. 아니, 이것이 내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손가락을 펼쳐본다. 이 손이 만든 한복이 세상에 인정받았다. 이 손이 만드는 다음 것이 뭘까? 그 생각만으로도 기대가 된다. 아, 이게 앞으로를 기대한다는 거구나. 이게 미래를 꿈꾼다는 거구나. 심사위원장 조정식 선생님의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 당신의 손끝에는 6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장인입니다. 당신은 한복의 영혼을 아는 분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내 가슴에 박혔는지. 이제 나는 할머니이면서 동시에 예술가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박현숙이라는 한 명의 주체적인 존재다. 이 무대 위에서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불렸다. 박현숙, 대상 수상자. 내일은 무엇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증명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이럴 줄 몰랐다. 70세 인생이 폭발하다. 사장 눈물로 만난 화해. 늦은 사과가 주는 기적. 상수상 일주일 뒤 며느리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보통 그녀는 나를 방에서 부를 때도 목소리로 번쩍 외치곤 했다.
하지만 이날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라고 나는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보였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이 빨개 있었다. 마치 한참 울었다는 듯이. 김정민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저 미안합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따뜻한 말을 해줄까?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할까? 나는 말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지난 몇 년 저는 어머니를 잘못 봤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를 보면 죽음 같은 무언가가 느껴져서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이가 어머니에 대해 자꾸만 말하고 이 소식이 들릴 때까지 저는 어머니가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계속 들었다. 근데 어머니를 무대에서 보니까 저 위에서 상을 받으실 때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완전한 사람인지가 느껴졌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가 느껴졌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로 계속 울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혼자서 버티셨다는 생각에 울어요.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괜찮아 라고 말했다. 그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며느리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이 여인의 손! 처음으로 내가 그 손을 위로하는 입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왜 미리 못 봤을까요? 그녀의 후회가 깊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용서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내 방에서. 그녀는 내 과거를 물었다. 미용실을 했던 시절,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지연이를 낳을 때의 이야기들. 나는 모두 말해줬다. 그리고 그녀도 말해줬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그녀가 왜 그렇게 차가워졌는지 그 이유들을. 그녀는 말했다. 저도 누군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처럼. 하지만 저는 실패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 자책이 느껴져서 외면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제가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어머니도 완성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냉담함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되고 싶었고, 누군가가 나를 봐주길 원했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길 원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정민아, 당신도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야. 은행에서도 잘했고, 가족을 챙기는 것도 잘하고, 지금 나를 용서해주는 이 순간도 정말 아름다워. 그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그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잡고 앉아 차를 마시곤 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자주 만졌다. 이 손이 만든 한복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물었다. 어머니, 다음엔 뭘 만들 거예요? 나는 웃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무언가 계속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내 방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의 창작실을 함께 꾸미자고. 우리는 거실의 한 구석을 내 작업 공간으로 만들었다. 여러 가지 색의 천들, 바느질 도구들, 그리고 조명. 집의 한 공간이 내 예술의 공간이 되었다. 아들도 변했다. 시상식 이후로 직장에서 내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했다.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내 어머니가 73세에 한복 공모전을 운승했다고. 그의 동료들도 놀랐다고. 아들이 말했다. 엄마, 다음엔 전시회를 해봐요.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을 흘렸다. 손자는 학교에서 할머니 한복을 그렸다고.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 상을 받았다고. 그는 말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한복을 그린 거야. 진짜 멋지지요? 나는 그 그림을 안방에 붙여놨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그 공간에. 지연이는 여전히 나 옆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이었다. 그녀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나의 창작 과정에 참여했다. 내가 어떤 색을 선택하는지, 어떤 모양을 만드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 그리고 물었다. 할머니, 이거 누구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너 거야. 지연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첫 번째로 내가 지연이를 위해 만든 한복이 완성되었을 때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며느리도, 아들도, 손자도, 그리고 지연이가 그 한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다. 그리고 울었다. 할머니, 정말 진짜 예뻐요. 나도 울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는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이 내가 상을 받은 무대 위의 순간보다 더 소중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갔을 때 나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내가 찾던 것이 상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 내가 찾던 것은 이것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는 것. 며느리가 다시 들어왔다. 어머니, 내일 제가 어머니 취재 신청을 했어요. 지역신문사에서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싣고 싶대요. 나는 놀랐다. 나 같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신문에 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당신은 뉴스거리예요. 73세 한복 공모전을 운승하고 가족을 다시 일으킨 사람. 당신은 누군가에게 희망이에요. 희망이라는 말에 내 가슴이 또 철렁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그것이 내가 상을 받기도 전에 갖고 싶던 것이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했다. 밤 12시 나는 거실에 내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다음 한복의 도안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일까?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만드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봐주고 있으니까. 손끝이 따뜻하다. 마치 처음 바느질을 시작했을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따뜻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곁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본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해졌기 때문이다. 내일 신문 취재가 있다. 그 인터뷰에서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머니,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 물음에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어요. 나는 73세에 시작했어요. 이럴 줄 몰랐다. 70세에 인생이 폭발하다. 5장, 나는 이제 시작이다. 내가 남길 것들. 지역 신문이 나갔다. 제목은 크게 나왔다. 73세, 아직도 아름다울 수 있다. 박현숙의 늦은 시작이 변화시킨 것들. 신문사 카메라맨은 나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손을 들고 한복과 함께 거울 앞에서. 사진 속에 나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자신감이 가득한 할머니.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예술가로 보이는 여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또 울었다. 그것이 정말 내 이야기인지 싶을 정도로 감동적으로 쓰여 있었다. 기자는 물었다. 박현숙님, 이 모든 게 시작된 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손녀의 한마디입니다. 할머니, 아직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 자신이 제 가치를 믿기로 한 결정입니다. 신문이 나가자 예상 밖의 일들이 생겼다. 지형문화센터에서 한복 강의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73세의 할머니 디자이너가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고. 나는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당신은 이미 증명했잖아요. 당신의 손이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나는 승낙했다. 첫 강의 날 나는 매우 긴장했다.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놀랐다. 참가자들의 나이가 매우 다양했다. 60대 여성들, 50대 여성들, 심지어 40대도 몇이 있었다. 모두 나보다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그 줄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저는 73세에 처음 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손녀의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당신들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손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이 보였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는 50에 아이들을 다 키워놨는데 남편이 떠났어요. 40년을 남편 때문에만 살았는데 이제 뭐 할 거냐고 물어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알아. 당신의 손에 뭔가가 있어. 그녀는 또 울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이 지났다. 매주 강의가 있었고 매번 다른 여성들의 눈물을 봤다. 그들의 후회, 그들의 소망, 그들의 용기. 나는 그들 속에서 이전의 나를 봤다. 그리고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봤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손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처음엔 낯선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처음엔 흐릿하던 눈빛이 점점 더 맑아졌다. 지역문화센터는 내 이름으로 한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 박현숙 한복 디자인 갤러리. 내가 지난 석 달간 만든 모든 한복들을 전시했다.
지연이를 위한 한복, 손자를 모티브로 만든 한복,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여러 벌의 한복들이다. 오픈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 내가 예상한 것은 수십 명이었는데 나는 갤러리 입구에 서서 모든 사람을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라고 손을 모으면서 어르신 정말 다 만드신 거예요? 이게 무도? 누군가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모두 이 손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만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한 젊은 여성이 내게 질문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으세요? 뭐가 할머니를 움직이게 하나요? 나는 생각했다. 뭐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상인가? 돈인가? 아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에요. 내 손이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누군가가 입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그 순간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분들을 봤을 때 당신들이 용기를 내면 저도 자신감이 생겨요. 함께 나이 든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게 되니까요. 그날 밤 나는 갤러리에 혼자 남았다. 조명만 켜진 전시 공간에서 나는 내 작품들을 바라보았다. 각각의 한복이 말하고 있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미래의 이야기를.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다. 73세의 나이인데 그 어느 때보다 젊어 보였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손끝을 들어본다. 이 손이 만든 모든 것들, 이 손이 만질 모든 것들, 앞으로 만들 모든 것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내 인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내 이야기가 아직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 내가 아직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며느리가 들어왔다. 공간이 정말 아름답다며 감탄했다. 어머니, 내일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신송이 들어왔대요. 나는 놀랐다. 방송? 나가던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당신의 이야기는 모두의 이야기예요. 당신 한 분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다시 울었다. 내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다. 감사하며 눈물이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눈물이다. 밤이 깊어갔을 때 나는 다시 거실에 내 작업실에 앉았다. 새로운 한복의 도안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아니, 누구를 위한 것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다. 계속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킨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한다. 아니,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한다. 73세에 시작된 내 인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내가 증명했으니까요. 내가 73세에 세상을 바꿨으니까요. 당신이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의 손에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신의 마음에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밤도 나는 바느질을 계속할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이 손이 움직이는 한 나는 계속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라고 생각하니까요. 거울 속에 나는 이제 웃음을 짓고 있다. 깊고 따뜻한 웃음. 그 웃음 속에는 73년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다. 슬픔도 기쁨도 절망도 희망도 모든 것이 이 얼굴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얼굴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 이 얼굴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나 박현숙은 이제 말한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만들 수 있다. 나는 아직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다. 73세의 새로운 시작. 더 이상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 손끝이 따뜻하다. 이 손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거라.